자, 합시다. 자, 먹으니까 힘 좀 났어?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어쨌든 약간 천신만고 끝에 도정의 고정식 마지막 단원에 왔습니다. 신망이요? 아, 망고? 망고. 쌤이 이거 설명하면 눈치 없는 건가? 자, 지금 합시다. 자, 까먹었다. 자, 지금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금 잘 해보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의 이동. 우리가 도형 이동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동이랑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랑 회전 이동이랑 이 네 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회전 이동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알고 봤더니 회전 이동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회전 이동은 일반적으로 대칭 이동 2번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상 불가능하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몇 년 됐지? 수능 평가 합쳐서 한 30년 됐거든. 그 중에서 딱 한 번 나왔어. 진짜 안 나온 거죠, 맞지? 진짜 안 나온 거죠. 그것도 수능은 아니고 평가원 모의고사, 고3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과에서. 출제 빈도가 극히 낮다, 맞지? 진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동을 할 거고 회전 이동은 아마 수업 중에 분이 보고 가볍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의 대상이 있어. 이동의 대상. 이동의 대상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점과 도형입니다. 당연히 점이 쉽고 도형이 조금 어렵겠죠, 맞지? 그 다음에 도형도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포물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악기 기타가 아니고 웃겼어. 자, 안에서 봅시다. 다른 기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사각형 이런 거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그런 도형들이 이동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있어. 일단 이제 이거는 메이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직선이 어릴 때 나옵니다. 직선. 왜냐하면 원이랑 포물선은 사실은 점과 거리 겹쳐. 왜냐하면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만 정해지면 어차피 결정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의 이동은 원의 중심의 이동으로 바꿔서 해석해버릴 수 있어. 포물선의 이동도 포물선은 꼭지점 결정되고 2차항 개수가 결정되면 포물선 완성돼 버리거든. 그래서 포물선이 꼭지점 이동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순수 도형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점의 이동 비슷하게 해결이 돼. 그래서 직선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더 많이 나와. 괜찮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는 잠깐 외우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자, 평행이동부터 해봅시다. 평행이동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여기 그 A, B,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하죠.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X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Y축에 평행하게 옮긴다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A만 처음에 이제 쌤이 전부터 하겠지. 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 Y축 방향으로 B만 옮겼다고 하자. 그럼 이렇게 이동된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원래 처음에 X였어. 여기가 X, Y였어.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외우가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좌표 표면이 이렇게 있어. 원점이 있는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 옮겼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지? 2,3 이렇게 되는 거지. 여지가 없다. 그냥 그렇게 정했구나 하고 더 생각하지 않아. 자, 그래서 점의 이동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에서 지금 방금 이루어진 이 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1,5는 어디로 옮겨지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x축방향을 2만큼, y축방향을 3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그 점의 좌표는 1,8이 된다고 하면 끝이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의 대상이 뭐라고 했지? 도형이라고 했지. 근데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긴 해야 돼서 혹시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기억하고 있니?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기억하고 있니? 지우라! 기억나? 쌤 막 엄청 거창하게 설정한 적이 있었었는데 fx가 뭐니? y는 fx가 뭐니? fx는 0이 뭐니? 라고 질문을 했었었어. 기억나? 혹시 예은님이 기억하니? 아무도 기억 못하니? 맛있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f, x, y는 0이라고 쓴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낯선 친구야? 초면이야 초면? 아니 나요. 하면 되지. 자, 괜찮아? 조은님 혹시 기억나니? 초면이야? 자, 초면 같아. 자, 합시다. 근데 아까 누가 대답을 잘 못했어. 이지였나? fx가 뭐니? 라고 하니까 이제 함수라는 대답을 하는 학생이 누군가 존재했었거든. 틀렸지. 혹시 아는 사람 정답? 아는 사람? 헤헤헤. 자, 합시다. fx의 의미는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입니다. 눈 아파 다시. 함수 fx라고 써야 함수가 되고요. 그냥 fx만 쓰여져 있는 경우는 교과서나 수능 평가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함수를 뜻하고 싶으면 항상 함수 fx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y fx라고 주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fx는 0이 뭐를 해야지? x가 미지수인 방정식을 대표해요. 여기가 괜찮니? 적용의 방정식은 뭐라고 하지? 미지수가 몇 개짜리? 2개짜리 방정식. 보통 미지수를 뭘로 표현해? x와 y.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fx, y라고 쓰면 x와 y가 변수인 식이 되거든. 거기다 는 0을 붙이면 그 식이 뭐라고 바뀌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 식이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x와 y에 대한 등식이잖아, 맞지? 그걸 한쪽 다 몰아버리면 걔를 우리가 fx, y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괜찮아? 듣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다고 하자. 지우야, 방금 그쪽에서 뭔가 사운드가 들린 것 같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네. 그거였어? 자, 어쨌든 안 했어? 지율이 나온 걸 봐. 한참. 왜 지율이한테 그러세요?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f x a, y 1을 괜찮아? 아까 우리가 fx, y를 0이라는 도형을 x축 방향을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행동하라고 하면 fx a, y b는 0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가 되니?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x 3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x 대신에 x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쓰라는 뜻인 거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네. 다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뭔데? 에이.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하는데 여기는 빼기 A 빼기 B를 하잖아. 지금 이 차이를 느끼고는 있었어? 왜 근데 네. 그래요? 그걸 설명해도 될까? 네. 자,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어떤 점이 도형 위의 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지? 대입하는 성립. 대형 성립한다잖아, 맞지? 우리가 알파, 베타가 이 도형 위의 점이었다고 하자. 그럼 이 알파, 베타를 저기다 대입하면 뭐해? 성립하겠지. 즉 f 알파, 베타는 0이라는 등식은 참인 등식입니다. 괜찮니? 내가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고 하자.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뭐가 되지? 점의 이동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네.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 도형을 이동한 게 이 친구라면 이 점을 이동한 이 점은 이 도형 위의 점이어야 되고 따라서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여기 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지? 알파. 베타 더하기 b를 대입하면 뭐가 되지? 베타. 우리는 뭐가 참이라고 했어? 이게 위의 점이라는 말은 f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 참이라고 했잖아, 맞지? 네. 근데 지금 방금 이 점을 잡혀 여기 대입했더니 뭐였어? 알파, 베타가 되었다는 말은 성립한다는 얘기지. 네. 따라서 이 도형 위에 이 점이 존재하므로 이 친구를 이동한 도형은 이 친구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그 친구를 x축 방향은 3만큼 y축 방향은 2만큼 평이동을 하라고 하면 x 대신에 x-3을 y 대신에 y-2를 대입하면 됩니다. 네. 자,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예는 사실 원이거든. 왜냐하면 원은 보이기가 쉬워서 관찰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2만큼 옮기게 되면 관계식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x 대신에 뭐라고? x-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1을 대입하라고 했지. 그럼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결정되면 결정이 되네.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0,0을 이동하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2만큼. 근데 얘는 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점이 3,2로 옮겨졌어. 여전히 반지름은 1이겠지. 그러면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지? 요렇게. 그럼 이 결과가 어때? 똑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달라 보였지만 실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결과.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AB를 하는 거야. 괜찮아? 사실 설명이 부족해. 그래서 부족하진 않지.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쌤이 하는 방식이고 교과서에 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데 이해를 해봅시다. 자, 아까 쌤이 저기 기타라고 써놓은 게 이런 친구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이 친구 도형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는 건 꽤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 친구의 도형의 방정식을 fx, y는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고.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점을 P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내가 여기 이 점을 찍긴 했지만 이 도형 위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친구야. 괜찮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 내가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꼭 이쪽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리기 편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y축 방향 b만큼 평이동시켰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동된 도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이동된 점을 p가 이동된 점을 P'이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도형 위의 점에 대한 점의 좌표에 대한 x좌표와 y좌표의 등식관계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x좌표, 요 y좌표 사이의 등식관계가 이건 뭐야? 그럼 내가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하는 얘기야? 이 도형에 있는 점들을 대표하는 점 P'에 대해서 이 P'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등식관계를 찾으라는 얘기야.
괜찮니? 근데 문제는 그 등식을 유도할 때 이 P'에다가 x, y라고 쓰게 되면 요 xy와 요 xy가 하나의 등식에서 공존하게 되거든. x끼리 구별이 되고 y끼리 구별이 되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구별을 위해서 프라임을 붙여주는데 얘는 목적은 하나야.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다른 놈인데 하나의 등식에서 나타나서 구별이 안 돼서 프라임을 붙여주는 거야. 괜찮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식을 구하고 나서 떼주겠지. 괜찮니? 그냥 구별을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했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생각해봐. 도형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x와 y 사이 등식 관계였다. 직방, 원방 다 그렇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뗄 건데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P라는 점은 이 도형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P'도 이 도형의 모든 점을 대표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그럼 어떻게 되지? 얘가 뭐가 돼? X 더하기. 얘가 뭐가 돼? Y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누구와 누구의 등식 관계를 원한다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등식 관계를 원한다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왜? 이 점은 여기 위에 점이었거든. 대입하면 성립한다 기본이잖아. 그래서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식은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 친구의 방정식이 된 겁니다. 오케이?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괜찮니? 그리고 다음 스텝을 증명할 때도 이 방식을 써야 돼서 우리 지금 이동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근데 회전 이동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소개만 할 거니까 대칭 이동까지 할 건데 대칭 이동에서 증명할 때도 얘를 쓰게 돼 있어. 그리고 대칭 이동은 쌤이 처음에 보여준 이 방식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걸 써야 돼. 그래서 겸사겸사 설명을 한 겁니다. 괜찮니? 이제 뭐 해야 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 엄청 중요하진 않아. 지금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평행이동 1번은 이제 x, y가 뭐로 옮겨진다고 했냐면 x 더하기 1, y 마이너스 b로 옮겨진다. 이 말은 이 도형 이동을 우리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하자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점의 이동이니까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3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요 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A,2로 옮겨지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X축 방향 1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 1만큼 이동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3을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면 3 마이너스 B가 되겠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 B는 얼마? 2랑 Y가 1.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사실 이건 진짜 쉬운 거야. 자, 두 번째는 5, 마이너스 1을 3,4로 옮긴. 그러면 x축 방향을 얼마큼 옮긴 거지? 이만큼 마이너스 2만큼. 플러스 2. 마이너스구나. 맞아. 자, 마이너스 1을 4로 옮기면 얼마 해야 돼? 5만큼 옮긴 거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그걸 가지고 뭘 옮기래? 1, 마이너스 3. 문제를 봐봐. 1, 마이너스 3을 옮기래. 어떻게 되지? y1 이렇게 끝나는 거야. 괜찮지? 네. 어려운 게 있으면 쉬운 것도 있어야지. 쉬운 거, 평화. 잠깐의 경험.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을 보게 되면 직선 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긴. 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긴. x축 방향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근데 직선 3x 마이너스 y 더하기는 영어 옮기래.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아까?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2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더하기 3을 대입해. 다시 봐줘. x 대신에 뭐 대입하고? 마이너스 아니 x 대신에 뭘 대입? 여기 봐. 이거 대답해줘. x 대신에 뭘 대입하라? x 마이너스 어. y 대신에 뭐? y 마이너스 한 번 더 하자. x 대신에 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뭐? y 마이너스 b 이렇게 공식 같은 거니까 기저를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3하고 뒤에 뭐 쓰면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y 마이너스 플러스 y 플러스 3 더하기 2는 이렇게 돼. 이게 그냥 이거 정리하면 그냥 답인 거야. 4. 괜찮니? 손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어? 정신도? 잘 듣고 있어? 근데 여기에 분필가루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괜찮을 것 같아. 좀 이따가 주세요. 빨대 하나 챙겨 줄게. 안 먹으면 지금 먹으면 8시니까 잘 찌잖아요. 3번 봅시다. 3번 3번 봅시다. 풍물선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고 4x 더하고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만큼 변경하래. 그러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더하기 2만큼 변경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근데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y좌표가 0이다 이런 거지. y좌표가 0이다. 맞지? 그럼 x축 위에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x축 방향 평이동은 중요하지 않아. y축 방향 평이동이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x 마이너스 p. 오 맞아. 근데 조금 이따가 y부터 쓰면 안 될까? 아,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p.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 왠지 알아 혹시? 네. 왜? 칸 잘못 써서 음, 칠판 잘못 배치해서 칠판이나 근데 이게 식을 이제 너무 그 불편한 방식으로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다 했는데 후회돼. 자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도 썼으니까 y는 2배 x 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4p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p 더하기 5 더하기 p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x축에 있대. 결국 꼭지점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계속 구해할까? 자 갑시다. 일단 x제곱 한 줄 더 써야 되겠네. 자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로 묶어낼게. 그러면 p 더하기 1x 그리고 더하기 4p 제곱 더하기 5p 더하기 7 이렇게. 여기가 괜찮지? 자 이거를 2로 묶어냅시다. 2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p 더하기 1x 그리고 절반의 제곱 p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빼기 2p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4p 제곱 더하기 5p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줄수로 고친 거거든 지금. 그리고 얘가 뭐가 돼? 꼭지점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0이 되길 바라.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p 제곱 더하기 2p 제곱이니까 2p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p 더하기 5p니까 더하기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니까 더하기 5가 될 거고. 어? 계산 틀렸네. 얘의 기본이 좋지 않습니다. 왜 틀렸지? 응? 천천히 좀만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못 썼군요. 여기서 전개할 때 2x 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2p 제곱이었어.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지. 2p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p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주네 맞지? 그래서 p 더하기 5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p는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계산이 너무 더럽다 맞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저기 쓸 때 그런 얘기 했었지. 도형 중에 원과 포물선은 사실은 뭐의 이동처럼 다룬다고? 점의 이동처럼 다룬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괜히 한번 해봤다가 지금 이제 약간 후회를 한 겁니다. 해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고? 얘를 표준으로 고치자. y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하면 여기서 더하기 2가 딸려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남았어? 3이 남은 거지 맞지? 그래서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다 들려? 마. 자, 꼭지점이 뭐가 돼? 꼭지점이 1,3이 되고 이 친구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p 더하기만큼 옮기게 되면 얘가 뭐가 돼? 1 더하기 p, p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길 바란다고? 0이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걸 많이 가르쳤지 맞지? 싹 가르쳤지. 다시 이게 신경을 썼어야 돼. 쌤이 계산 실수하면서 약간 민망해서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봅시다. 이게 이제 저 2차 함수를 우리가 표준을 거친 거야.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지. 꼭지점 좌표가 1,3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네. 그냥 완전 좀 거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p 더하기 2만큼 옮겨. p만큼 p 더하기만큼 옮기게 되면 이때 1 더하기 p가 될 거고 3 더하기 p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한다고?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그 말은 얘가 0이 되길 바라는 거지. 그럼 p가 마이너스 5인 거는 이 친구 계산 결과가 똑같다 맞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계산에 비해서 두 번째 계산이 좀 많이 편하다 맞지? 그래서 원의 이동이랑 포물선의 이동은 뭐로 접근하는 게 좋다? 점의 이동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걸 몸소 경험을 해봤어. 괜찮니?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문제도 또 봅시다. 자, x축 방향 얼마만큼 옮기는 거지? 3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변경하라고 했어. 그때 문제에서 이 이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a는 제로 이렇게 주어진 이 원이 어디로 옮겨진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p의 제곱는 3으로 옮겨진대. 이제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표정으로 바꿔서 중심 구해서 점의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얘는 표준으로 고치면 어떻게?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여기 더하기 4 더하기 1 여기도 더하기 4 더하기 1 하면 되겠지? 그리고 a를 넘기자. 그러면은 5 빼기 a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합시다. 중심 뭐라고? 마이너스 2,1이라고 얘가 옮겨지기를 x축 방향 3만큼 옮기면 1이 될 거고요 y축 방향 마이너스 4만큼 옮기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 친구의 중심은 1, 마이너스 b였으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되고 이 둘이 같아야 돼. b는 얼마야? 3이지. 그리고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 친구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5 마이너스 a. 이 친구의 반지름은 얼마? 루트 3.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루트 5 마이너스 a와 루트 3이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평이동 문제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252번 봅시다. 252번 봅시다. 자, 세 점 이제 0,0과 0,0과 3,0과 그리고 0,4를 꼭지점의 삼각형 OAB를 평이동의 삼각형 OA, O', A', B'에서 B'의 좌표가 6,2가 될 때
저 삼각형의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게 나왔어.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3,0이 있을 거고 여기 4,0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건데 이 삼각형을 이제 그 누가 B지?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 친구가 B네. 얘를 평이동한 점이 어디로 옮겨진다고 했냐면 6,1로 옮겨진대. 6,는 여기를 6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2라고 잡으면 요 점이 이제 B'이 된다는 얘기야. 삼각형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동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에서의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괜찮아? 근데 어차피 이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같이 이동하게 되면 어차피 그 이동되는 원이 이걸 거 아니야, 맞지? 우리는 기왕이면 여기서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걔를 B점이 6,2로 옮겨지는 이동으로 이동하자라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꽤 귀찮은 일이었거든. 내접원 구하는 게. 근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게 같다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아주 잘생긴 친구가 보인다. 뭐가 보여? 정사각형이 보이지. 그리고 내가 요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이 되겠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거든. 원이 있을 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 지난 시간 이야기했나? 그 혹시 기억나? 그냥 당연한 건가? 이해는 돼? 돼? 그러니까 이거 길이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원바퀴의 점에서 여기 접선을 그리고 여기 접선을 그린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괜찮니? 같은 방식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얼마지? 4야.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4-R. 그럼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되지? 4-R. 이 길이는 얼마일까? 이 길이도 얼마가 돼? 4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뭐가 되지? 7 근데 전체 길이는 얼마야? 1 아니 B 아니 5 왜? 뭐? 왜? 아니 이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 4, 5 따라서 이거 둘이 더한 게 5야. 그러니까 3-R 더하기 4-R는 5가 돼야 돼. 그럼 R은 얼마지? R이 1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혹시 이해가 안 되니? 지우를 이해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래. 요 길이도 1이래. 그럼 이 점을 이 점의 좌표가 뭐지? 1,1. 네. 그러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도 얼마? 1.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원이 어떤 원인지 찾았다 맞지? 괜찮아? 손 이상해? 그러네. 여기가 B인데 여기 밑에다 그려버렸어. 우와. 우와 와우. 고마워. 와. 레전드. 그 정도는 아니야. 자 어쨌든 잘 봅시다. 이렇게 그려져야 맞지?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에 원이 보여. 자 그럼 이 점이 이제 B'이 되는 거지. 이 점 B'. 여기가 6,1이야. 자 옮겨봅시다. 어떻게? X축방이 얼마큼 올라갔어? 여기 원래 0,4였어? 그 친구가 6,2가 됐어. 4 X좌표가 6 커졌지. 네. Y좌표가 얼마 줄었지? 2 줄었지.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되면 돼? X축방이 6만큼 가고 Y축방이 2만큼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원래 좌표가 뭐였어? 1,1. 그럼 이 점의 좌표는 7,3. 1 원래 2였거든. 마이너스. 아 원래 1이었거든. 2를 빼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7, 마이너스 1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괜찮니? 네.
잘 이해하고 있어? 네. 다시 이제 요 그림은 사실 약간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지? 저 그림은 사실 반지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긴 해서 하나 두면 좋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내접원을 이제 그 가구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을 구한다든지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혹시 질문 있어? 서현이 혹시? 이해했어? 자, 여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자주 쉬긴 하는데 한 번 더 쉽시다. 네. 한 번 더.